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묘하게 얇아진다. 사람들은 한 해의 끝을 정리라고 부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정리가 곧 심판처럼 느껴진다. 특히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붙는 순간 사회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다시 한번 가수 김호중의 이름이 놓였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단어는 짧았지만 여운은 길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다. 이유가 밝혀졌는데도, 그것도 꽤나 냉정하고 엄격한 이유였는데도 김호중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쏠리고 기대가 낙담으로 뒤집히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니, 이 장면이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역설이 아니냐고. 먼저 왜 제외되었는지부터 짚지 않을 수 없다. 소문과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제도와 기준이라는 차갑고도 명확한 언어로 말해야 한다. 사면이나 가석방 심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웠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묵직한 기준이 존재한다. 사건의 성격이 가볍지 않았고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무엇보다 신뢰 회복의 과정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그렇다로 기울지 않았다는 것.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회의 경고선을 건드린다.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났다는 선택은 또 한 번 경고선을 넘는다. 사건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판단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게 있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이 범죄 유형은 수많은 비극과 경고로 이미 학습된 사회적 트라우마를 자극한다. 그래서 법은 이 지점에서 느슨해질 수 없다. 누군가의 이름값이, 누군가의 인기와 팬덤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외회가 될 수 없다는 선언. 이번 부적격 결정은 한 사람을 향한 감정적 처벌이 아니라 원칙을 사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그 메시지가 떨어진 직후 김호중의 태도였다. 보통의 시나리오라면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억울함이 먼저 터지고 변명이 먼저 나올 법하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탓하고, 누군가는 여론을 탓하고, 누군가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김호중 쪽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는 지금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침착함이 아니다. 고요한 얼굴 뒤에 엄청난 결심이 눌러 앉아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낙관은 아무 근거 없이 웃는 표정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의 낙관이 더 극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김호중이 단지 유명인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노래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온 가수다. 무대 위에서 과장된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한음의 묵직한 진정성을 담아 전달해왔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발성은 기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호흡으로 쌓은 시간,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견딘 반복, 그리고 한 소절에 붙여놓는 감정의 밀도.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법은 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고 사회는 그의 이름을 면죄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순간 김호중은 예외가 아닌 개인으로 다시 확인된다. 동시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요구되는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도 드러난다. 공정함은 차갑지만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온도다. 그렇다면 김호중의 침착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는 원래 순간의 완성보다 과정의 축적을 택해온 사람으로 평가받아왔다. 빠른 소비를 거부하고 단기간의 폭발보다 장기간의 완성도를 중시해왔다. 업계에서 그를 과정형 가수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본다. 한 번의 박수가 아니라 다음 소절을 준비한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무대 밖에 있다. 즉각적인 반응도 환호도 없다. 그럼에도 그가 붙잡은 것은 결국 노래 자체라고 한다. 발성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호흡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다듬고 한 소절 한 소절을 낯설게 바라보는 과정. 이건 단순히 연습을 한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자신을 해체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작업, 말하자면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공사다.
그리고 이 공사가 가장 두려운 이유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택하고 있다. 이 선택 자체가 낙관이다. 언젠가 다시 서겠다는 말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행동이 더 강한 낙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낙관을 가벼움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지금 김호중이 보여주는 낙관은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에 가깝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대신, 상황을 탓하는 대신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선택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를 말하기보다 준비로 증명하겠다는 방식. 단기간의 회복을 노리는 전략과 거리가 멀다. 그저 빠르게 이미지를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다시 무대에 설 자격을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 그래서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든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급하지 않지? 급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변을 더 크게 흔들어 놓는다. 기대라는 이름으로. 물론 현실은 로맨틱하지 않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선명하다. 범죄의 성격이 가볍지 않았고 사회적 영향이 컸으며 아직 신뢰 회복의 과정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판단. 시간이 흘렀다. 는 말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을 줄 뿐 문을 열어주지는 않는다. 가석방과 같은 제도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판단이며 그 판단의 중심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보다 어떤 선택들이 쌓였는가에 놓인다. 그러니 지금 김호중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반성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축적이다. 일관성과 지속성. 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흐름을 본다. 그 흐름이 책임으로 채워진 시간으로 보일 때 다음 단계가 논의될 수 있다. 이번 부적격 판단은 그의 가능성을 닫는 선언이 아니라 아직 더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에 가깝다. 그렇기에 김호중의 낙관은 사실상 미래를 향한 태도로 읽힌다. 그는 지금 무대 밖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대가 없을 때 사람은 진짜가 된다. 박수가 없을 때 사람은 본질을 드러낸다. 김호중의 진짜 강점은 목소리만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자신을 증명해 온 태도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그 태도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그 시험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는 그 침묵을 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루를 채우는 훈련과 성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축적된다.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목소리는 언젠가 흔들리고 쌓인 시간은 결국 소리의 결로 남는다. 사람들의 귀는 거짓말을 오래 받아주지 않는다. 반대로 진짜 준비는 언젠가 반드시 들린다. 이쯤 되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유가 밝혀졌는데도 그는 왜 침착하고 낙관적인가? 어쩌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 기다림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사면은 기다림의 상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탄절이라는 계절의 온도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시간의 온도를 조절하려 한다. 누군가는 그 침착함을 뻔뻔함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침착함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바꾸고 있나? 라는 질문을 시작한다. 바로 그 질문이 신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추가 제대로 잠기기 시작하면 언젠가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다시 불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온다면 시작은 박수보다 조용한 납득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 이제는 돌아와도 되겠다라는 사회의 한숨 같은 수긍. 그 수긍은 환호보다 느리지만 훨씬 단단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음악은 이전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질지도 모른다. 더 화려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져서, 더 높아서가 아니라 더 낮은 곳까지 닿아서. 사람들은 때로 극적인 반전을 원한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지금 김호중이 보여주는 침착함은 어쩌면 그 조용한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반전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번에는 그 질문의 끝에 어떤 대답이 놓이게 될까?